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거리에 펄럭이는 현수막들을 보면 여수 밤바다를 품은 땡땡 호텔, 10년 동안 월 수입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수익형 호텔 광고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약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 여수가 급부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천정부지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여수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문제는 없는 건지, 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들의 투자 여건은 어떤지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리얼티뱅크 부동산 연구소 소장 맡고 계시는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심형석 교수 연결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했는데요. 여수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요? 예, 문재인 정부 1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본 건데요. 예. 여수는 전국에서 14위고요. 그리고 지방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2위입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7.6% 상승했는데요. 상승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네. 참고로 2007년 작년이죠. 예. 전남 지역에서도 여수가 1위였고요. 그리고 2016년에도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다른 지방 도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히 1년 동안 수도권은 3.9% 정도 상승한 반면에 지방은 전체적으로 한 1.6%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여수가 7.6% 올랐다는 건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서울은 이제 계속 상승했고요. 지방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최근에는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물론 지방 도시 중에도 오른 지역들이 있긴 한데요.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이제 대구 수성구인데요. 예. 여기는 이제 재건축 이슈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3번째로 이제 많이 오른 지역이 강릉입니다. 예. 근데 여기도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이라든지 KTX 연장 이런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수시는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여수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른 이유,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여수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수 지역 아파트 가격이 20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3,000세대, 2,500세대 이렇게 신규 아파트, 즉 분양이 많이 늘었는데요. 예. 원래 여수시가 대략 한 1,000세대 정도가 분양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상당히 많은 분양이 된 거죠. 특히나 이제 15년도에는 부영, 16년도에는 이제 브랜드 아파트죠. 꿈의 그린 이런 분양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원인이 좀 큽니다. 예. 특히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화랑세가 당시에도 또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수에서 이제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예. 15년도에 분양가 평균이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16년에는 한 8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기존의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근데 예. 미분양이 이제 전남 지역에는 한 1,4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수에는 이제 미분양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런 높은 가격대가 시장에서 소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기존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 가격 수준으로 이제 따라가고 있다. 이런 점들도 아하. 상당히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돈은 외지인들이 다 벌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외부 자본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경우가 다수 있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통계를 분석해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대략 외지인이 와서 아파트를 사는 비중이 한 10%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여수도 2014년까지는 외지인이 매입하시는 비중이 한 1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통계를 보면 한 30%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당시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분양권 거래도 있긴 한데요. 이건 아주 미약하고요. 기존 아파트 거래가 거의 85%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압도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가격이 높은 분양권보다는 아무래도 좀 시세가 저렴한 기존 주택을 외지인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매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우스갯소리지만 모델하우스에 외지인들 목소리가 들리면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예. 이런 현상이 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지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다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예,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좀 경치 좋거나 이런 쪽에다가 아파트를 사서 주말용으로라든지 예.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투자 수요들도 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투자 수요가 보입니다. 예. 자, 수익형 호텔들도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광고들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 종류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대표적인 상품은 오피스텔이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수익형 호텔, 저희가 이제 분양형 호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상가는 예전부터 여수에서도 있었던 상품이니까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품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분양형 호텔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관광객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런 상품들이 많이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016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300세대 정도 분양을 했고요. 17년에는 한 400세대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거의 없다가 이 정도 수준에 분양하는 거는 적지 않은 분양 물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오피스텔 수익률이 5% 이하로 떨어진 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유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수익형 호텔도 말씀하신 대로 많이 최근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진흥법에 적용되는 이제 관광 호텔이 아니고요. 공중위생법에 이제 규정을 받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예. 관광 호텔과 다르게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실 단위로 해서 쪼개서 팔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쪼개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운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호텔 운영사가 이제 운영을 해서 비용을 제하고 이제 수익을 배분해주는 구조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사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사의 실적이 어떤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수에도 있는 브랜드인데요. 라마다라고 하는 호텔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본사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입니다. 예. 그래서 호텔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호텔을 운영하시는 걸 만드시는 건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신용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 분양형 호텔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수익 보장제 이런 것들을 많이 걸고 예.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보장 주체하고 기관들을 살펴보면 이게 시행사 즉 호텔을 이제 직접 사는 사업자가 그렇게 탄탄한 회사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보장 기관들도 대략 한 1, 2년 정도만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장을 한다는 말 자체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상품은 아니겠죠.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수익 보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장하는 수익을 분양가에 포함시켜가지고 분양가를 이제 높일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이런 문제점들은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잘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군요. 예.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들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분양이 가능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고요. 무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셔도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원래 우리가 아파트 같은 주거용 상품들은 분양자를 되도록이면 이제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은 투자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분양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아닌데 아파트 비슷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투자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 좋은 상품을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예.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좋은 상품을 고르셔야 하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상품하고 다른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예 그 선택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했다는 위험이 아파트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률도 사업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오히려 수익률을 고민하시는 거면 행복한 거고요. 공실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객실 점유율 하락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걱정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나 분양에서 입주까지 한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관광객이 많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3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는 상당히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셔야 되겠죠. 예.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여수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분양 물량이 아무래도 3,000세대씩 2,000세대씩 이렇게 많이 분양이 됐는데요. 이게 입주가 내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입주가 확 올리다 보면 상당히 시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심형석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